네, 이번 시간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9번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생임대주택 관련된 마지막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20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셨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 A주택을 취득을 했네요. 조정대상 지역이면 비과세 받을 때 거주 2년을 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21년 5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주택하고 B주택을 모두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셨대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요건, 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태로 A주택과 B주택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거를 25년 5월에 A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다 충족을 했죠. 다 충족을 한 이 A주택을 양도를 하고요. 그리고 25년 12월에는 B주택도 마저 양도를 한 상황입니다. 자, A주택하고 B주택이 전부 다 상생임대주택으로 내가 다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둘 다 적용이 되냐라고 문의를 하고 계시네요. 상황을 좀 보면 상생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여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데 그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1주택자이셔야 돼요.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어쨌든 1주택자여야 하는데 지금 이 A주택 같은 경우 이 A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세법상 1주택으로 보는 이런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상생임대주택은 양도하는 시점에서 1주택자인 경우에 그 상생임대주택만 갖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A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는 시점에서 B주택을 갖고 있으셨죠. 자, 그러면 1주택이 아니니까 세법상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죠. 지금 2주택을 갖고 있으신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신다면 상생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되실 수 있겠죠. 자, 일시적 2주택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A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고 최소한 1년이 경과하고 B주택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B주택,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봤더니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이 경과되기 전에 B주택을 취득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도 충족하고 못하고 계시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요건은 충족은 하셨지만 양도일 현재 1주택자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적용이 안 되고요.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세요. 자, 그러면 A주택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과세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중과제도, 다주택자 관련된 중과제도가 있다면 이 A주택 중과되겠죠. 지금 현행의 중과제도 중과세 제도는 유예가 되고 있긴 하지만 24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을 해주고 있지만요. 지금 25년 5월에는 이 중과제도가 다시 시행이 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도 아니고 상생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봐서 중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주택을 양도세를 과세하고 양도세를 내고 양도를 어쨌든 했습니다. 그러면 B주택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B주택, 임대를 개시하는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였습니다만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1주택자여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25년 12월 B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1주택자가 맞으시죠. 1주택자가 맞기 때문에 이제 상생임대주택의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라면 거주 요건을 2년 면제받는다라는 거죠. 거주 요건 2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주 2년을 하셔야 되는데 거주 2년에 대한 요건 없이 보유 2년만 했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거주하지 않았어도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고가주택 같은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양도 차익 전부 다 내라고는 안 하고요. 여기에서 오래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에서 빼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죠. 자, 이 차익에서 빼주는 장기 보유 공제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대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우대율을 적용해준다는 얘기는 양도 차익에서 그만큼 많이 빼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우대율을 적용해주는 기본 요건이 거주 2년은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련해가지고 우대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 2년은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면 거주 2년 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도 거주 2년은 제한 없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 우대율, 1세대 1주택, 그 고가주택이랑 관련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이 거주 2년 한 걸로 봐서 우대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여러 채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 모두 다 임대주택으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여도 상관이 없지만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1주택자여야만 하고 이때 1주택자는 세법상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동거봉양학과라든가 상속주택이라든가 혼인합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의한 감면주택 중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1주택자로 봐서 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사례인 경우에는 상생임대 1주택으로 보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 시점, 상생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에서 1주택자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